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텐데, 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는 0. 나예요. a가 0이 아니다. 즉 3창의 개수가 최고창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요렇게 뭐를 주게 되면, 조건을 주게 되면 얘는 몇 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때 너의 세 근을 선생님이 뭐라고 하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이랬어. 자,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거 2차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뭐를 세울 수 있어야 되냐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식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 3차식의 이름을 그냥 fx라고 이렇게 이름을 줄게요. 괜찮습니까? 뭐를 주자고? 그냥 이름을 준 거야, 저 식에. 자, 그러고 나면 이 홀롤롤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불리는 나는 fx는 는 0이라고 불리는 나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이라고 이야기해? 라고 했을 때 나예요.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무슨 값? x의 값. 맞아요? 등식을 참으로 만든 x의 값을 우리는 근 또는 해라고 말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식에다가 홀롤로 x 대신 알파, x 대신 베타, x 대신 감마 홀롤로 너를 대입해도 이 등식은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참이 돼야 해. 맞아? 왜? 등식을 참으로 만든 x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식에다가 내가 x 대신 뭐를 대입하자고? 알파를 대입하자는 거야. 이해해? 그러면 홀롤로 이 식의 이름이 fx니까 즉 f 알파가 뭐라는 거지? 0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x 대신 뭐를 대입했을 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은 뭐가 돼야 해? 참이 돼야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 나예요. 인수 정리요. 무슨 정리? 인수 정리.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배울 때 우리는 f알파가 0이다. 너를 어떻게 해석했죠? 라고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선생님, f알파가 0이라는 건 fx라는 이 다항식을 홀룰로 x-알파로 나눈 나머지요. 내가 뭐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예요. 나예요. f알파가 만약에 3이었다라고 한다면 fx라는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다? 3이다. 근데 지금은 f알파가 0이니 fx라는 이 식을 x-알파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예요? 0이다.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때 우리는 홀롤로 fx라는 이 식은 누구를? x-알파를 뭐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로 나예요. x 대신 베타를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해야 되고 감마를 대입해도 이 등식은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나 f 베타의 값도 뭐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f 감마의 값도 뭐여야 되는 거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이 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fx라는 뭐를 세워봅시다? 식을 세워봅시다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나예요. 홀롤롤로 fx라는 식은요, 이 식의 이름이 fx였다고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t. 내가 지금 fx라는 식이었는데 이 fx라는 식은 이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만든 식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x-알파, x-베타, x-감마를 뭐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x-알파, x-베타, x-감마 나를 인수로 갖고, 괜찮습니까? 이 식에 지금 3창의 개수는 뭐기 때문에? a이기 때문에 나 여기 똑같이 a를 갖다 붙이게 되면 자, 등식이 만들어졌고, 괜찮습니까? 이 등식은 좌변 우변이 정확하게 같아요. x에 대한 무슨 식이라는 거지?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예요.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은 x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라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이때 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항등식을 배울 때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괜찮습니까? 나 x에 대한 이 식은 항등식이라서 홀룰룰로 요쪽 빨간색 부분을 내가 뭐 할 거냐면 전개를 할 거예요. 자, 그때 나 항이 2개, 2개, 2개 2 곱하기 2 곱하기 2 8번 그냥 막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요?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배우던 그 시절 괜찮습니까? 나를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빨간색 부분을 전개한다는 것은 나예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갖다 쓴 다음에 어떻게? x의 세제곱 나예요. x의 제곱 x 그런 다음에 x가 없는 항. 즉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식을 이쁘게 정리할 거고 그때 이 창의 개수가 뭡니까?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선생님이 그때 곱셈 공식을 가르치던 그 시절 동전의 앞면 뒷면으로도 설명을 하고 나예요. 가로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데 x가 2번 선택되었다는 것은 나예요. 3개의 가로 중 x가 2번 선택됐어? 그럼 하나의 가로에서는 x 이하의 문자가 선택되었을 테니 괜찮습니까? 그 x 이하의 문자가 선택되는 것은 첫 번째 가로일 수도 있고 또는 두 번째 가로일 수도 있고 또는 세 번째 가로일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때 개수를 여러분들 가져다 쓰시면 여기를 뭐라고 갖다 쓰면 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고 가져다 쓰시면 되고 나예요. x가 한 번 선택됐다라는 것은 괜찮습니까? 나 3개의 가로 중 x가 한 번 선택 그럼 여기에서 선택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선택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선택될 수 있다. 자 여기서 x가 선택됐다라고 한다면 요 2개의 가로에서는 x 이하의 문자가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나예요. 마이너스 베타와 마이너스 감마의 곱을 여기다 가져다 붙일 거고 두 번째 가로에서 x가 선택됐으면 첫 번째 가로와 세 번째 가로에서는 x 이하의 문자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감마가 선택되었을 테니 그 둘의 곱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1창의 개수에 들어갈 말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요. 자 그런 다음에 상수항이요. x가 한 번도 선택되지 않는 경우는 유일한 한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때 홀룰로 나예요. x 이하의 문자 여기선 마이너스 알파 여기선 마이너스 베타 여기선 마이너스 감마가 선택될 테니 그 셋의 곱을 여기다가 가져다 써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나예요. 홀룰로 a를 곱할 텐데 그냥 여기다가 a를 써주면 유유의 사항이 되고 난 빨간색 부분을 전개한 거니까 나예요. 가로를 이렇게 쳐주신 다음에 괜찮습니까? 여기 a를 가져다 붙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 나는 지금 이 행위는 요 식을 뭐 했다고? 전개를 했을 뿐이고 괜찮아요? 그때 이 식과 이 식은 정확하게 무슨 식이 돼야 해?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 맞죠? 나도 fx고요. 나도 fx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뭐를 합시다. 같은 식이니 좌변우변 같다.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2차항에 개수를 갖다 쓸 것이고 1차항에 개수를 갖다 쓸 것이고 그런 다음에 상수항을 가져다 쓸게요. 자, 이 식에서 2차항의 개수는 누구예요? P예요. 자, 이 식에서 1차항의 개수는 C, 상수항은 D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좋아요. 자, 이제 이 식에서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가져다 쓸게요. 자, 2차항의 개수는 홀룰룰로 A랑 너랑 곱한 거니까 얘를 내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요. 홀룰룰룰로 이렇게 곱한 결과 A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가져다 쓸 것이고 상수항 나예요. 얘랑 얘랑 곱한 거 여기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홀룰룰룰로 나예요. 얘를 정리 한번 해보면
이것이 3차 방정식에서의 뭐가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나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불리는 너는 홀룰로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나예요. 홀룰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분의 c가 되는 거죠. a로 나눠도 됩니까? 네. a는 0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간 거예요. 괜찮습니까? 나예요. 홀룰로 밑에 부분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불리는 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괜찮습니까? 이 공식을 증명한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를 근이라고 말한다고?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의 값. 그래서 나는 알파 베타 감마를 이 식에 뭐 한 거지? 대입을 한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f 알파가 0, f 베타가 0, f 감마가 0. f 알파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배울 때 어떻게 해석했다고? fx라는 이 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그 말은 나누어 떨어졌다라는 말이고 다시 그 말은 fx라는 이 식은 x-알파를 뭐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fx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면 나도 fx 나도 fx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이 식은 x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홀룰룰로 우변을 뭐 했다고? 전개를 했다고요. 전개를 할 때도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괜찮습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홀룰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계수들을 우리는 써주실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어디의 내용? 곱셈 공식의 내용이요. 전개를 할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배웠던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를 했던 거야? 계수 비교법이 들어갔던 거죠. 괜찮아? 좌변에 있는 이 식과 우변에 있는 이 식이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계수 비교로부터 얻어지는 그 결론이 결국은 뭐가 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잠시만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똑같이 이 가정과 똑같았는데 자, 그때 홀룰로 얘들아 봐봐. 나야 fx 2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예요. 홀룰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홀룰로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웠다고요? 나예요. 이 식과 같아요. 어떤 식이요? 홀룰로 x-알파, x-베타. 거기에 최고차항의 계수 a.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이 식과 이 식은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자, 그때 잠시만요. 나예요. 이쪽 부분을 뭐 할 거예요? 전개를 할 거예요. 자, 얘를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전체 가로를 주면서 a 이렇게 써주게 되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무슨 식이 돼? 같은 식이 되는 거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였잖아. 1창의 계수 b 전개하면 1창의 계수.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괜찮아? 나 상수항 c 전개하면 상수항은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그래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근데 자, 이제 여기를 봐달라는 거야. 자, 이 내용이 뭐야? 라고 한다면 자, 여기 부호는 뭐? 마이너스. 여기 부호는 뭐? 플러스야.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때 이 계수에 대한 내용이 뭐야? 한글로 이야기하게 되면 두 근의 합. 자, 이 내용은 뭔데? 두 근의 곱이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세운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가로치고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 괜찮습니까?
그렇게 는빵을 만들게 되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자,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자, 나예요. 이쪽 가로 부분만 먼저 주목해 주세요. 다시 이쪽 부분을 선생님이 여기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쪽 가로 부분이요. 나예요. 이쪽 가로 부분은 식을 다시 쓰게 되면 x의 세제곱, 요 식만 가로 한만 다시 쓰고 있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x의 제곱, 그런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다시 가로를 칠 거야. 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였단 말이야. 여기 부호 봐봐. 내가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형태로 갖다 썼어. 여기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뺐어.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올 말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괜찮습니까? 근데 얘를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나 몇 창의 개수? 2창의 개수. 나 세근의 합. 세근이 지금 뭐였다고? 알파 베타 감마였다란 말이야. 예, 세근의 합. 마이너스 세근의 합. 나는 마이너스 두근의 합.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 다음엔 여기 플러스요. 자, 여기 들어갈 내용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괜찮아? 나 얘는 세 개의 근 중, 세 근 중, 뭐 두 근끼리의 곱. 괜찮아? 세 개의 근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두 개씩의 곱.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 이해해? 세 개의 근 중, 세 개의 근 중, 세 개의 근 중 두 개씩의 곱의 형태. 근 세 개 중 몇 개?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 이해해요?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것.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면 그 다음엔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엔 마이너스. 이쪽 부분을 갖다 쓰면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 거고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와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여기 들어갈 내용은 뭐라고? 세근의 곱.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봐주셔야 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때 얘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세근의 합. 얘는 근 세 개 중 몇 개를 선택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곱해서 더한 결과. 이해해요? 근 세 개 중 두 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알파 베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알파 감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베타 감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괜찮아요? 세 개 중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것.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개씩의 곱이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나는 세 개의 곱, 세근의 곱.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